그럼 선생님 이사할 때 봐야 될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병든 집을 피해라는 거. 예.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뭔가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네,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될 때 네. 이럴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 그렇죠. 예.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거죠. 어.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왜? 근데 저는 이거를 실패의 자기 복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하. 고구마 줄기 아시죠? 고구마 줄기. 알죠. 파란 거 같은데 예. 뽑아보면 주렁주렁 달려있잖아요. 예, 근데 예. 사람이 몸이 병들 때가 있듯이 내 네. 운이 병들 때가 있어요. 오케이. 저는 그거를 이제 인생의 겨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뭘 해도 춥고 싫어요.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는 몸이 병들 때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야 돼요. 자꾸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가장 익숙한 곳에서 내가 음. 가장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근데 그때를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겨울인지. 이상하게 네. 되는 일이 없고 평소에 잘 하던 것도 갑자기 잘 안 되고 뭔가 굉장히 꼬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의욕만 넘치는데 하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삼재 때는 이사 안 가는 건가? 삼재. 뭐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네. 우리 쉬운 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아.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 전과 네.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지독하게 일이 뭐가 잘 안 되고 계속 아하. 꼬이는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예.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낮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 오히려 더 반발을 하는 거죠. 내가 아하. 누군데 내가 이것도 못할까봐 아. 그러면서 더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요. 예, 맞아요. 뭐 사업도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시류를 못 읽고 있구나 라고 겸손해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네. 겨울이 주는 교훈인데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나는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더 반발을 해서 더 무리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사업이 잘 안 되고 배우자랑 사별을 하셔서 굉장히 이렇게 힘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돌파구를 찾은 게 뭐냐면 일단 전혀 연고가 없는 서울 외곽으로 가서 자기가 집을 짓고 사는 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지방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예, 자기가 예. 원하는 디자인의 네. 그런 것들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 집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이렇게 꾸며가셔서 알겠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죠.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갑자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것에서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거잖아요. 어. 안 그래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좀 위안을 해주고 달래줘야 되는데 너무 몰아붙이고 너무 그런 돌파구를 강박적으로 찾은 거죠. 일단 그런 안 좋은 근데 굉장히 많이 봐요. 이분은 이사할 때가 아닌데 이사를 자꾸 다니는 거죠. 그러면 꼭 지금 자기 상황에 맞는 곳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패하는 곳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실패의 자기 복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꾸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주위에 보면 인생의 그런 어떤 봄이나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물론 안 좋은 곳이지만 괜찮겠느냐라고 같이 집을 구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꼭 뭔가 물어봐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내 몸이 제일 잘 알기도 하지만 내가 내 몸을 못 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모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본인이 잘 모를 때는 느낌이 안 올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래서 좀 너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 에너지가 디글디글한 사람은요 뭘 해도 자꾸만 실패하는 거에 더 끌리고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검버섯 번들어라는 거에. 그래서 더 꼬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도. 그래서 남자를 되게 못 고르시는 분은 다시 골라도 희한한 남자분을 고르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참 그 탁월한 계속 평생 변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는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봄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아하. 뭔가 그 본인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그럼요. 모든 것들이 뭐 손대면 잘 풀리고 뭔가 계속 꼬일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이사 같은 큰 것은. 그럴 때는 집을 구하러 가도 되게 좋은 집이 와요. 아하. 잘 나갈 때는. 그렇죠. 그지? 맞아요. 흐름이 좋을 때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네. 집만 보지 말고 길을 보라는 거죠. 길. 아. 흔히 집만 보는데 네. 집까지 가는 길을 봐라. 그렇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네.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이미 남이 그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 집에 들어가기에는. 그런데 길을 보면은 약간 달라집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집까지 가는 길을? 그렇죠. 그러면 집에 살 때는 집까지 가는 길을 많이 걸어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 집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보는 것도 중요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남동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네. 저 이제 대중교통을 탈 때 홍대 입구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꽤 걷죠. 그런데 그 길을 걷다 보면 저희가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연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네.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제 가죽 신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수제 가죽 신발집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한 그렇게 많구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런 힙한 그런 소품들을 파는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15분 거리인데 40분씩 걸려요. 천천히 보면서 예. 오느냐고. 그 근데 길이 되게 즐거우신가 봐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오게 되면 이제 복잡한 상담도 해야 되고 뭔가 네. 새로운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홍대 입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한 2, 30분의 시간 동안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너무 즐거운 거. 그러네, 진짜. 그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밤길이 무서워요. 네. 그러면 뭐 가는 길에 뭐 경찰서나 아니면 거기 굉장히 오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점들 있잖아요. 네, 네.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가게 주인이 있다든지 그런 뭔가 안전장치가 있는 길들. 어떻게 보면 꼭 뭐 좋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내가 맥주를 좋아하면 수제 맥주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싼 소품 같은 걸 좋아하면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상점들이 있다거나 늘 뭔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 길에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들을 마치 어떤 외국의 그런 여행을 온 것처럼 네. 그런 네. 기분을 주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길을 잘 보는 게 중요하네요. 그죠? 집만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길을 본다라는 거. 저도 그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집 말고 길에 대해서 애정을 느꼈다든지 혹은 집은 좋은데 가는 길에서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했다든지 그래서 이 길과 집이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 우리 아파트 단지 안을 걸을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차를 다 지하로 집어넣잖아요. 진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위에가 다 이제 공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긴 하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치 저는 아파트에서 딱 내려오면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리조트다. 사실은 리조트처럼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나무도 잘 해놨고 차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아파트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저도 운동하려고 걸어오거나 뛰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운동화와 귀에 꼽는 헤드셋과 길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 길이 난 되게 마음에 들어요. 나이키 광고 같은 길 아세요? 있잖아. 여자가 이런 거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네네. 막 이렇게 하고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뛰는데 그 길이랑 이 여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 느낌? 나는 이 동네가 그게 좋아. 그리고 그 길에 어울리려고 내가 일부러 헤드셋도 사고 운동화도 가끔 사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네가 이제 막 핫한 동네들 있잖아요. 네, 네, 길이 네. 먼저 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연남동도 연트럴 파크라고 경의선이 그 공원화 맞아. 되면서 네, 걷고 네, 네. 무슨 경리단길 무슨 요새는 뭐 가로수길. 저기 경주 가면 황리단길도 있어. 그렇죠. 네. 그치? 황리단길. 그러니까 그 길이 그곳을 아주 부유하게 만든 맞아요. 케이스죠. 근데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찾아보면 길이 굉장히 좋은 곳. 일직선으로 쭉 나 있는 그 길이 좋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옛날 골목들처럼 막 돼 꾸물꾸물 있는데 곳이라든지 정겹고. 예, 그런 곳들이 되게 좋은 명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의미의 명당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장소죠. 명당의 개념도 바뀌네요. 길을 그럼요. 포함하여. 그럼요. 오케이. 또 마지막으로는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사람을 보라는 거죠. 사람.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네. 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바로 거기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부동산 업자들의 이제 마케팅 포인트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되게 잘 돼서 나갔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해. 다 잘 돼서 나갔대. 네. 그리고 여기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명문대에 들어갔다. 그럼 발은 먹고 들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 집 아들 얘기지.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혹하세요. 근데 방금 아니 얘기한 근데 덕담 같기는 해. 그렇죠. 이 집이 집에 여부를 알 수 없어요. 나 옛날에 되게 저기 돈 없고 그럴 때 어떤 분이 이 집에 살다 나간 사람들은 다 집 사서 나갔다고. 그러면 마치 나도 집에 살서 그렇죠, 나갈 것 그렇죠. 같은.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뭐 그 집이 좋아서 그런 건지 원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도 모르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정보고 진짜는 뭘 봐야 되느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집과의 관계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집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았어요. 네. 그 체리색 막 오래된 싱크대 있잖아요. 막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막 바닥도 막 옛날 그런 비닐 바닥 이런 거라서 나 같으면 되게 살기 싫을 것 같은데 네. 거기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너무나 애정어린 눈길로 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막 손때가 반질반질 묻어있고 굉장히 이 집을 귀하게 다뤘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있어. 맞아요. 그 집은 어디는 되게 험하게 다른 집도 있고. 그렇죠. 그 집은 그 주인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도 그 집과 그런 관계를 맺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또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유령 DNA와도 관계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집과 친해질 수 있게 만든, 물론 그 사람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 공간 자체에 영향도 있다라는 거죠. 공간 자체가 인간과 친해질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갖고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자기가 팔 집을 설명하는 방식도 잘 보셔야 돼요.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고 막 이러면 네.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지만 너무 나는 여기서 잘 살았고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배어 있는 게 보여요. 액자나 뭐 이런 것이 아주 보이고 그런 곳들은 굉장히 좋은 흔히 얘기하는 좋은 터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게 설명하더라고. 자기가 이 뭐 못 하나를 구하려고 어딜 갔다 왔는데 그때 누굴 만났고 막 이러면서 막 30분 할아버지가 설명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집도 있어. 왜 물건 하나하나에 온갖 히스토리를 다 얘기하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 근데 그게 또 어찌 보면은 애정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네. 쉽게 바꾸지도 않고 네.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좋은 거죠. 마치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바꾸지 않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곳을 팔게 된다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이곳을 살 사람과 서로 마주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는 이 집을 우리가 여기 뭐 지필실로 쓰고 있지만 여기 이 지필실을 못 파는 이유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가장 아까울 거 중에 하나는 바닥이에요. 나는 이 바닥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오래된 교실 같은 데서 쓰던 걸 다 뜯어다가 다시 재가공해서 이거 진짜 고생했거든요. 까느냐고. 그냥 사실은 일반적인 바닥으로 깔았으면 훨씬 더 공사기간도 짧고 이 바닥 까는 데만 뭐 일주일 동안 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또 이게 30년 된 주택이라서 그 오래된 주택 저 문 같은 거 말이에요. 저 문. 저 문짝은 사실 내가 되게 애정을 갖고 왜 30년 된 오래된 그 베니아판이라 그러잖아. 베니아판으로 만든 문 다 버리잖아요. 저건 하나도 안 버리고 저걸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갖고 문짝을 붙인 거거든요. 내가 되게 애정하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뭐 대화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바닥, 문 이런 것들과 사실 되게 정겹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그럼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금방 아시잖아요. 그럼요. 다 알죠. 그런데 유독 이 집을 그렇게 꾸미시더라고요. 다른 집들보다. 그죠? 네. 나 여기 이게 그때 참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런 색깔, 자연스러운 색깔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로 무엇인가. 오케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집을 팔게 되면 설명을 오래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말 많은 집주인. 말 많은 집주인이 내가 이 바닥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이게? 그냥 이게 설명을 일반적으로는 공사기간 이틀인데 일주일 걸렸고 저 문짝 봐. 저게 30년 된 건데 다 구멍 뚫어서 버리려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우 나 오래 설명하겠다. 오래 하겠네. 그런 집이 좋은 집이야. 좋은 집인 거지. 근데 좋은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내가 이걸 처음부터 할 때부터 되게 신경 썼다는 거거든. 되게 귀하게 다루고 귀하게 곱게 다룬 키운 거. 집인 그렇지. 거죠. 귀하게 다룬 거지. 처음부터 그냥 아무거나 그냥 까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지. 네. 그러네요. 네. 자,
네 가지. 네 가지.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딱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정리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일단 첫 번째 이사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군이나 로얄층이냐 로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게 우리 마음으로 내가 살기 좋은 로얄은 또 따로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중에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신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병든 집을 피하라. 네, 병든지 피해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힘들 때는 이사하지 말아라. 힘들 때 이사하지 마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집만 보지 말고 길을 함께 봐라. 집만 보지 말고 길을 봐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보라. 그거 사는 사람을 봐라. 네. 진짜 아주 뭐랄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과 공부를 할 때 항상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지금 55세잖아요.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을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서 없는 거지. 선생님이 하신 모든 얘기는 내 인생 55년 안에 어딘가에 다 존재하거나 발생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개념을 나의 인생의 경험에 내가 갖다가 그랬구나라가 이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란 과거 지나온 일들 중 전혀 해석이 안 됐던 걸 평생 해석 못했던 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조명되는 거죠. 모든 사건들이.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거나 해석하지 못했던 걸 선생님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그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이 깨달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일이 미래에 생길 거니까 내가 기억해놔야 되겠다가 아니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한 모든 일은 과거 여러분이 뭐 월세건 전세건 구하러 다니면서 그렇죠. 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일이거든요. 그때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항상 내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고 그렇게 이해해야 진짜 공부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하나. 우선 이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것. 읽어보셔야죠. 예. 네. 일단 제가 경험으로는요. 말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상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깨달음을 딱 주는 거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책이랑 글이랑 말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힘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책을 꼭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운을 만드는 집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부가 운동이랑 참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의 어떤 반복적인 게 아니라 운동을 한다는 게 어디서 없는 근육을 갖다가 내 몸에 붙이는 게 아니죠. 아니죠. 이미 나에게 있는 근육을 내가 활용해서 키우거나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혜를 추구한다라는 건 없는 어떤 걸 나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있는 정보들, 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무의식 속에 가라앉은 생각들을 다시 꺼내서 재배열하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죠. 공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얘기들을 해요. 일상에 없는 것들, 내가 큰 돈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배열하고 네.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다시 확장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평소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공간에 대한 새로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도 그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에 대한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 두 번째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니까 훨씬 더 네. 공간에 대한 네. 깊이가 여러분 더 생기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그 댓글 숙제 하나 내주세요. 네, 네. 공부니까 댓글 그래도 숙제. 숙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오늘 이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여건이 돼서 이사를 가든 뭐 이동을 하든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아하. 그거 그 이유와 함께 왜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고 이런 곳에서 살면 뭔가 삶이 충전되고 네. 정말 그곳에서 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 좋아요. 저도 댓글 달아야지. 네. 나도 댓글 달아요. 저는
저는 예를 들면 나는 옛날부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연희동에 가고 싶다고. 아, 근데 연희동 그러면 나한테 연희동은 좀 뭐랄까 쉴 수 있는 공간? 내 생각에 쉴 수 있는 장소일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뭔가 좀 천천히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눈에 불을 켜면서 난 반드시 갈 거야. 60 넘으면 갈 거야 하는 동네가 저는 그 서대문구 연희동을 내가 그렇게 주택으로 해서 너무 가고 싶거든요. 그 이유는 거기 가면 되게 편안하게 내가 우아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이 생각이 든 지는 꽤 오래돼요. 나는 이거 한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는 여기 가서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죽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곳은 여기다. 그 이유는 이래서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선물은 네. 오늘 만드는 집 5분에게 5건을 드리겠습니다. 5분에게 5건을 드리는데 사인 다 해주실 거죠? 그럼요. 네. 사인 다 해서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내가 이거 인스타에 올렸더니 네. 새 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근데 그 새 턴의 뜻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세턴은 별 토성을 얘기해요. 토성. 토성은 이제 그 신화에 의하면 네. 인간이 누렸던 어떤 황금 시기를 네. 다스렸던 어떤 신이 존재했던 그리고 음. 땅을 상징하는 땅. 그리고 현실의 안락함. 현실의 안락함, 땅의 안락함이 네. 땅의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한 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땅의 의미가 있네. 안락함. 알아서 각지 예, 땅의 안락함을 다양한 뜻으로 해석해서 저는 네.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별 알아서 이름이에요, 별 이름. 별 이름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우리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선생님이 오늘 만드는 집 선물로 신기루 선생님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공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공부 김미경의 깨공! 깨공. 네. 깨공을 여러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깨공! 깨공.